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부동산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는 기사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방 한 칸 끼어 살면 10억 차익, 5인 가족 몰린 개포 로또 청약입니다. 9억 이하 개포 재건축 아파트에 39제곱미터를 분양하는데 여기에 다자녀 특공이죠. 다자녀.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 공급입니다. 그게 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려면 부양가족이 5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39제곱미터 아파트의 그림인데 이쪽이 작은 침실이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죠. 방이 지금 딱 하나에 거실 하나입니다. 오피스텔에 많이 요즘 나오는 구조거든요. 오피스텔은 대부분 이제 원룸이잖아요. 이렇게 거실 겸 방 하나가 있는 보통 한 27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원룸들이 많은데 이제 너무 작다. 이래서 최근에 좀 유행하는 게 방 한 칸에 거실이 있는 39제곱미터. 39제곱미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나 이런 거 냈을 때 혜택이 좀 있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4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또 혜택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39제곱미터 이하가 혜택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제곱미터가 굉장히 인기 있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에 지금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이 되는데 공급 가구 수는 5가구예요. 거기에 지원 가구가 133가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26.6대 1. 그래서 거의 한 27대 1 정도 되고요. 청약 점수를 보면 부양가족이 6명이면 84점 만점이고요. 5명이면 79점. 근데 지금 청약 당첨 가능 점수가 지금 79점 이상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작은 거실 방 한 칸 딸린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 5가구를 모집하는데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133가구가 몰렸다. 전용 면적 10평, 12평 정도 되죠. 남짓한 분리형 원룸에 5명 넘게 거주해야 하는데도 다둥이 가족들이 일생에 한 번뿐인 특별 공급 기회에 베팅한 것은 당첨만으로도 최소 5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그 역효과로 특별 공급, 일반 청약할 것 없이 로또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서울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전용 39제곱미터형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5가구 모집에 총 133가구가 지원해서 경쟁률 26.6대 1을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특공 경쟁률에서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특별 공급이 배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39형 같은 경우는 딱 9억 이하죠. 나머지는 다 9억을 넘는데 39제곱미터만 지금 9억 이하이기 때문에 23가구가 특별 물량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신혼부부 11가구 모집에 670명이 몰렸고 그 다음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특공에 2가구 모집에 67명.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당첨 자체가 로또이기 때문에 로또인 이후 평균 가격이 4,750만 원이죠. 근데 주변 시세는 지금 8,500만 원 정도 돼요. 딱 반 가격이죠. 야, 진짜 이 당첨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15억 7천에 공급이 되는데 인근 DH 아너 힐스 같은 경우는 25억에서 26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10억. 당첨만 되면 10억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청약 받으려고 난리인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분양업계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경쟁이 치열해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은 구조인데 사실상 5명 이상 가족이 11평에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전매 제한 5년을 넘긴 뒤 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청약이라고 해석을 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죠. 12평도 안 되는 이 아파트에 어떻게 5명 이상이 여기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 살아도 사실 좁은 집이죠. 근데 이런 집에 5명 이상이 여기에서 산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팔 생각으로 지금 청약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 공급이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232가구 모집에 총 1만 582가구가 지원해서 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그렇게 규제가 참 많이 적용이 돼도 이 규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참 많은가 봐요. 지금 대출도 안 되죠. 가점도 높죠. 지금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 이렇게 몰리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이 많긴 많습니다. 아파트 2에 따르면 위례 신도시 호반 서밋 송파 2차는 전용 108제곱미터 A형 지역과 전용 108제곱미터 T, 110제곱미터 T형 해당 지역에서 최고 당첨 가점이 79점이었다. 79점은 무주택 15년 만점, 그리고 청약 가입 기간 15년 만점, 그리고 부양가족 5명, 30점이 있어야 가능한 점수라는 것이죠. 청약을 지원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로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옛날부터 이제 스펙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첨되면 이제 로또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높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있죠. 아까 기사 내용에서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분양가가 싸서 시세 반값이잖아요. 반값. 그럼 뭐죠?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의 반값에 나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이 되기만 하면 대박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정부는 한번 정말 잘 생각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은 목적이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은 목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 좀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원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분양해야 조합원들에게 좀이라도 이익이 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서로 하려고 난리인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되면 이제 좀 주춤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주춤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조합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물건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이 되면서 로또 청약의 우려가 제기가 됐었죠.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이제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을 길게 가져가면 청약 열기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정부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매물이 나와야 될 재건축, 재개발의 현장에서 매물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또 청약을 못하게 전매 제한을 걸어서 청약 열기를 수그러들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 청약 열기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스펙이 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청약에 지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극심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기사에 나왔잖아요. 30대는 지금 이미 무주택 기간에서 그냥 탈락이에요, 탈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청약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이미 그냥 지금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일반 집들을 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거예요.
내가 왜 지금 30대인지. 정부는 지금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막 확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의도한 바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의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질 않아요. 제가 제기했던 바대로 전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로또 청약 너무 가격이 싼 걸로 인해서 지금 전국을 투기화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투기를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는데 지금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지속을 시켜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 정부는 진짜 바보죠. 정책을 내놓고 이거를 지금 검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왜 이 규제에 적용이 안 될까? 이런 거를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부결을 시키고 있어요.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은 지금 대박이 나는 거고 그거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전부 다 안 되거나 전부 다 잘 되거나 이러면 서로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이 집값을 정부가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뭐냐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상실감, 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력하는 행위가 오히려 지금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는 그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번 저는 정말 단곡하게 지금 호소를 드립니다. 정부 정책자 분들은 한 번 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잘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성 있는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정말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의 지속성 여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또 새로운 주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